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49차시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 마지막 차시 학습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요. 오늘은 그 항일 의병과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을지 그냥 뺏기면 그럼 뺏기는가 보다, 주면 주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서서 의병도 했고요. 신민회라는 단체도 만들었으면서 그 안중근이라는 그 이야기를 의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성취 기준에 보면 나옵니다.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일어난 애국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 등의 국권 수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오늘은 먼저 정리를 한번 먼저 해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권 수호라는 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선생님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의병 말 그대로 군사를 이끌어서 의병 활동을 했던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의거 활동이 있습니다. 의거 활동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설명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국 계몽운동 으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요 세 가지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것이 나중에 일제강점기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병으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의병은 전기, 중기, 후기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전기의병입니다. 전기의병은 여기 보면 189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을미사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단발령이라는 1905년이 아니죠. 1905년 잘못 나왔습니다. 1895년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특징은 이제 위정척사파를 계승한 보수적 유생층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단발령 취소와 의병 해산 권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산이 됐던 그런 전기 의병을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전기 의병에는 농민들, 우리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갈라져 나왔던 활빈당이라는 농민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기 의병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 여기 이 정기 의병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감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였대요. 그래서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린 이 무슨 병고란 말인가? 그래서 감히 의병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모의 원수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을미 사변이 되겠고요. 그리고 참혹한 일이 더하였다. 이 참혹한 일은 바로 단발령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감히 이 의병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을미의병 그리고 전기 의병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 넘어가 볼게요. 중기는 연도가 나오네요. 1905년. 우리 1905년 지난 시간에 뭐 있었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을사늑약. 을사늑약.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뭘 뺏어간 거라고요? 그렇죠.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살펴보면 평민 출신의 의병장 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기 의병에서는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중기 때는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활약했던 게 바로 중기 의병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봅시다.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 저들이 한 행위는 바로 무엇이었다? 그렇죠. 을사늑약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없던 일로서 억압의 종에 불과한 인하여 그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천지 신명도 놀라고 조종의 영혼도 슬퍼하였다. 우리 의병 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에 경문을 돌리니 의연히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던 이 최익현은 그 위정척사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을사늑약을 보고 그 경문을 돌려서 의병을 일으켰었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후의병을 보도록 하지요. 자, 후기의병 1907년입니다.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고 그것이 영국과 일본에 의해서 저지가 되자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퇴위를 당하면서 한일 신협약과 함께 군대가 해산이 돼요. 이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이 후기의병의 특징으로는 해산된 군인들이 바로 의병에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으로는 13도에 있는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국제법상 정당한 교전단체임을 주장을 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었다. 서울로 침투해서 이 의병들을 통해서 일본을 타격하고자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사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에 하고 있는 대한제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소해야 한다. 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해서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강교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인영이라고 13도 창의군의 총대장 역할을 했던 이인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의병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명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해서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마을들을 초토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의병들은 나중에 국외로 이동하여서 나중에 한번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무장 독립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독립군들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의병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의병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전기와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후기로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을미사변 그리고 중기는 을사늑약, 후기는 군대해산이라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 특징은 유생, 그리고 이때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들어왔고 여기는 해산된 군인이 합류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들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국외로 이동해서 독립군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병 활동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병 전쟁의 의의와 한계로 이렇게 보시면은 무장 독립 투쟁으로 계승된다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여러 가지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일 의거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의거 활동은요,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설문을 시일야 방성대곡 이 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논설문을 장지연이 쓰기도 했었고요. 민영환과 조병세 같은 사람은 자결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적 암살단, 그리고 스티븐스 장인환과 전명훈, 스티븐스 저격, 우리 외교 고문으로서 있었던 스티븐스 얘기했었죠.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했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 을사오적의 한 명이었던 이완용을 공격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의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테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을 의사로 영웅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로 본다고 하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항일 논설이었던 시일야 방송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각자 영리만 생각하고 위협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 4천년 역사의 강토와 500년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2천만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로 되게 하니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외무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은 좋기 엄하게 문책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기 참정 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부자로서 책임을 면하며 이름만 팔려고 꽤 하였다 라고 점점점점 쭉쭉쭉 글을 써가면서 이 나를 목 놓아 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요 사료만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앞서서 이제 애국개몽운동은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애국개몽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갑신정변 가보개혁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을사늑약 전후에 활발히 전개한 이제 계몽운동인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실력을 양성해서 교육이나 언론이나 산업 등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의병투쟁과는 다르게 우리의 실력을 쌓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단체가 했던 것들은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를 하고요. 헌정연구회, 헌법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설립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자강회는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단체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대표적인 단체로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국개몽 단체인데요.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의 주도 인물을 통해서 항일 비밀결사, 왜냐하면 드러나면 탄압을 받기 때문에 비밀결사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볼만한 게 바로 이 공화정체의 근대국가 수립을 추구했었다. 공화정을 추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었다라는 이제 신민의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건립하고 강연이나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학교는 현재도 이제 서울의 오산고등학교라고 이제 그거를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민족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회사나 태극서관 같은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볼만한 게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주 삼원보에 한인촌을 건설하고 이회용이나 이상용 등의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었다. 그래서 이 이회용, 이 한인촌에 건설된 학교가 여러분이 나중에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학교가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날조한 이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독립 자금을 모으면서 이제 그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붙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신민의 105인이나 되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강제로 해산시켰던 게 바로 이 105인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국권수호의 입장에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는 이제 의병, 그리고 하나는 의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국 계몽운동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의병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다.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서 이것들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각각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의거는 을사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국계몽 운동은 이제 신민회
뭐 보안회 같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일본들이 침략을 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